네, 첫 시간으로 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수는 이제 영어에서 알파벳처럼 아주 이제 기본적인 한자 공부의 어떤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21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구성 외에 추가로 몇 개가 좀 더 있고요. 그리고 하면서 이 글 자체를, 글자 하나를 이해하기 편하게 어디서 이 형상을 갖고 왔는지,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건지에 대한 그 기원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그림은 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보통은 그 네이버의 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해서 그렸습니다. 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글의 부수, 이 부수로 이루어지는 글자. 그러니까 얘가 부수인 글자를 여기다 같이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왕이면 교육용 1800자,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할 때 익힐 수 있도록 1800자 정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게 있으면 거기 있는 걸 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로 된 사자성어, 가장 유명한 것들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로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부수가 어떻게 기원이 됐고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얘가 어떤 단어가 되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요 작은 네모칸 안에 담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뭐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즐겁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즐겁게 한문을 배워보시죠. 한자를. 자, 먼저 1번 날, 그리고 뭐 월, 저녁, 시간과 관련된 것들이죠. 해를 형상화한 거고요. 해도 있고 달도 있네. 엄청 밝겠다. 그래서 밝을 명자. 그래서 날일, 밝을 명.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갈라져 있네. 달이에요, 달. 그래서 달월이 되는 거고, 아침, 아주 이른 아침에는 아직 달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조자가 됩니다. 달월, 아침조. 그 다음에 저녁 석자예요. 마찬가지로 달을 형상화한 거고요. 저녁에 잘 안 보여서 누구야 어디 있니? 라고 우리 이름을 불러서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름 명자입니다. 재밌죠? 그러한 이름이 명불허전하면 헛된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석, 이름명, 명불허전까지.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방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모양, 뭐 크고 작고 돌, 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얘는 모양이에요, 모양. 지금 이게 앞에서 소가 끄는 농기구 말하는 거예요. 흙을 이제 한쪽 방향으로 쭉 끈다. 그래서 방향, 한쪽 방향 또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살을 다 같이 모여서 쏘는 그런 결의, 민족, 그래서 결의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립, 여기 나무 같은 거를 안쪽으로 들어맞춰서 딱 끼우는 거죠. 그래서 들립이고, 안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안내자까지 되는 겁니다. 얘가 들립자, 요는 안내자. 겉으로는 유연한데 안으로는 강한 사람,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설명 없이 빨리빨리 할게요. 큰 대자, 큰 대자로 뻗어 누워있는 이런 사람의 모양을 본딴 거고요. 대자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 하늘천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큰대 하늘천. 그 다음은 작을 소예요. 지금 뭔가 작은 게 떨어지고 있죠. 돌 또는 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려. 조심해야 돼. 소탐 대실이죠. 그리고 이런 거 참 재밌죠. 큰 대, 작을 소, 이렇게 뾰족할 첨. 참 한문이 단순하고 재밌어요. 뾰족할 첨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가장 요 끝에 있는 아주 첨단이다. 최신을 달리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작을 소, 뾰족할 첨. 그 다음은 작을 요자예요. 요거는 실이에요. 실 뭉탱이 같은 거. 얇고 작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어요. 작을 요자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어릴 유. 그죠? 작고 생명이 있는 것은 어린 것이다. 어릴 유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거물현입니다. 활 모양을 붙은 것이고요. 요 활이 되게 강하게 딱 당겨야 되니까 우치를 해서 검정과 오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이 약간 민족, 뭐 약간 이런 그 뉘앙스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활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걔네들을 거느린다. 거느릴 솔선수범한다. 라는 표현이죠. 거물현, 그리고 거느릴 솔. 그 다음은 언덕 부자입니다. 요게 언덕에 있는 돌 같은 거를 형상화한 것이고요. 언덕부. 그리고 요거는 산입니다. 산 모양이죠. 그리고 산이 높으니까 높을 준. 우리 준엄하다 라는 표현할 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매산 높을 준이에요. 다 간단하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돌석. 여기서 돌 떨어져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본 거고요. 돌을 깨트린다. 그래서 보면 파죽지세라고 그러죠. 대나무를 쪼개듯이 쫙 파죽지세로 밀고 나간다. 그래서 돌석, 깨트릴 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굴곡입니다. 이게 시냇가 같은 데서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어서 굴곡지게 내려간다 라는 거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굴곡진 게 뻥 뚫려 있다라고 해서 뚫린 골짜기 활입니다. 얘가 붓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뚫린 골짜기 활. 그래서 굉장히 뚫린 골짜기처럼 활달한 사람들, 아주 폭넓게 생각 자체가 아주 활달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얘는 굴곡, 그리고 뚫린 골짜기 활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풍자예요. 바람풍자. 바람풍은 이렇게 실내 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런 새나 벌레 같은 거를 이렇게 바람이 흩날리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표현한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동풍하면 아주 그냥 말 달리듯이 귀에 막 스치듯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예요. 다음은 기운기, 구름을 붓단 거죠. 약간 좀 어거지스럽긴 한데요, 요거는. 근데 어쨌든 구름을 붓단 거다. 그리고 이제 기운기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운기. 그 다음은 비우자입니다. 얘네는 바로 보이죠? 비가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된다. 비가 내리게 하는 구름 문자입니다. 그래서 비우, 구름문. 다음은 물을 형성한 거죠. 이렇게 내천이고요. 이 물이 흐르는 곳을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고을이다. 고을주. 거기서 대장이 누구야? 주지사입니다. 주의 지사. 그래서 내천 고을주. 지금 보자마자 바로 외워지죠.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거 얼음 떨어지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여기 처마 같은 데서 이렇게 얼음이 톡톡톡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 얼음은 당연히 차갑다. 얘가 부수면 찰냉자입니다. 냉장고라 그러죠. 냉장고. 그래서 얼음빙 그리고 찰냉.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 목화투금수, 목화토금소, 토금수, 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청적, 황백흑, 색깔을 말하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나무 모양. 그리고 나무의 근본이다. 근본본. 그래서 나무목, 근본본. 자, 간단하고 쉽죠. 그 다음에 불입니다. 불.
불 모양을 본딴 거고요. 불이 나면 당연히 연기가 나더라. 그래서 연기 연자. 그래서 불화 연기 연입니다. 참고로 불화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흑토죠. 흑 모양을 본딴 거고요. 흙 위에 견고하게 굳을견. 그래서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흑토 굳을견. 그 다음은 이제 쇠금이에요. 쇠금은 이 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본뜬 거죠. 이 안에 불 넣고 금 넣어서 금 만들 거야. 쇠금이고요. 금에 하나 더 붙으면 은이야. 그래서 금, 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물 모양. 물이 흐르는 모양이다. 물이 흐르는데 좀 하나 더 찍혀있네. 물이 계속 흐른다. 길게 영원히 흐른다. 영원히가 됩니다. 그래서 물수 길영. 재밌죠? 그 다음은 풀을 청. 얘는 더 재밌어요. 우물에 나는 새싹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푸르르다. 처음 그 생명이 태어날 때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푸르르기 때문에 고요하다. 고요할 정입니다. 정숙. 그래서 풀을 청, 고요할 정. 다음은 불글적이에요. 이건 좀 무서운데 밑에 불 형상화된 거 위에 이렇게 사람이 뜨거. 피가 나겠죠. 그래서 불굴적이다. 그게 두 개나 있으면, 붉은 게 두 개나 있으면 빛날 혁이다. 혁혁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를황이에요. 누렇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누렇니? 막 이런 거 생각나는데 중국에서는 노란색은 왕을 뜻합니다. 왕이 입고 있는 옷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여기가 빛을 뜻하는 거고 여기가 땅을 뜻하는 겁니다. 빛이 땅에 촥 비추는 그런 황제, 노란색 옷을 입은 황제를 뜻한다. 그 다음은 요 흰백입니다. 흰백은 요거 지금 촌농이에요. 촌농. 촌농 떨어지고 있고 그 촛불이 이렇게 밝게 하얗게 비추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촌농도 하얀색이니까 흰백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일백백. 그 촌농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얹으면 촛불 위에다가 백인데 일백이다. 그래서 백전백승. 이렇게 좀 연관져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끼워 맞추자면 촛불로 밝게 해서 다 볼 수 있으니까 100명까지 다 보여. 그래서 우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은 이제 거물흙입니다. 요거는 저 아궁이 같은 거에서 불 떼는 거를 형상화한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검정색 이런 재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그게 많아지면 점점 더 많아진다. 그 다음은 여기 이제 우리 갑을병정무 이런 식으로 부르죠. 이게 별거 아닙니다. 그냥 천간이라 그래서 날짜 세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를 그냥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갑옷이에요. 갑옷 모양이죠. 그 다음 새을, 새 모양이네요. 새 모양. 그리고 새가 날아가잖아요. 금방 날아가지 마. 그래서 애걸복걸한다. 빌걸. 이렇게 새처럼 왔다 갔다 쉽게 날아간다. 그래서 쉽지 않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빈다. 이렇게 좀 연상해서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거는 이제 밝을병, 남녘병. 그러니까 얘는 이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본뜬 건데요. 그게 이렇게 남쪽을 향한다 라고 해서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녘평. 그 다음에 이제 고물의 정이죠. 고물의 정. 이렇게 정 모양으로 된 거. 그 다음은 무성할무. 얘는 이렇게 무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갑을병정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기경신임계.
볼게요. 지금 얘는 몸 기자예요, 몸 기자. 근데 이게 요거가 그 이제 새끼줄 같은 거 이렇게 꼬아놓은 그 형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걸 본따따라고 해요.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라는 그 표현으로 글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부두기라고 하잖아요. 부두기. 이미 그렇게 돼서 부두기. 내가 이미 그렇게 돼서 부두기.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몸기다. 지피지기면 너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참 그래서 이런 것들도 꽤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상력을 저만의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냥 이런 건 새끼를 꼬는 거 이런 거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본다. 내 몸에 대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기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별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요게 탈곡기라 그래서 이렇게 국물 이렇게 채치듯이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뭐 별처럼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림하고 좀 매칭은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 샛별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별 있죠, 별경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매울신, 매운 거 좋아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요 칼 모양을 본떠한 거라고 합니다. 칼로 이렇게 끝에 문신을 새기는 그런 문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새겨서 우리가 잘 말씀으로 알아둔다. 그래서 말씀사가 되는 거죠. 이제 미사여구, 쓸데없는 말, 미사여구.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죄신이라고 있잖아요. 문신과 관련돼서 옛날에는 죄인한테 막 문신 새기고 했으니까 그런 표현도 있다. 다소 부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매울 신입니다. 그리고 말씀사고요. 그 다음에 짊어질 임. 요거는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짊어질 임. 그 다음은 이제 헤아릴 개. 화살을 헤아린다. 라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화살의 개수를 헤아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불병정무, 기경신임계까지 된 거고요. 다음으로 자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가장 유명한 거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동물들 관련된 표현과 같이 있는 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들자. 요거는 사람 모양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울고 있는 모양. 옆에 쥐 있죠? 쥐를 뜻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집 안에 있는 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들자입니다. 얘는 잘못했네요. 이게 글자자예요. 글자자.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들이 공부한다. 글자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아들자, 글자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축. 소축이죠. 소축. 그리고 이게 쥐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소 같은 거를 새들이 이렇게 손으로 쥐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축. 그 다음에 이제 공경할 인. 호랑이죠. 호랑이.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 판때기에 이렇게 관역이 뚫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호랑이 활로 쏘는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고요. 범인. 그 다음에 이제 무성할 묘. 토끼죠, 토끼. 이게 문을 형상화한 건데요.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여다지 말고 이렇게 쓱 미는 거 있잖아요. 회전문 같이 생긴 거. 거기서 토끼가 샥 튀어나온다. 토끼묘. 그 다음에 용 모양인데 얘는 사람이 이렇게 농기구 같은 거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래요. 근데 용하고 잘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떠올린 게 사람이 이렇게 농기구 들고 밤에 용 지나가는 걸 봤다. 좀 이렇게 기억을 한 겁니다. 농사 짓다 봤겠죠? 그래서 요거는 농사농이에요. 용진이 같이 붓으로 들어간 건데 농사농이다. 그래서 용진, 농사농. 다음으로 뱀사자죠. 이게 그 처음에 우리 배아라 그러잖아요. 배아. 처음 모든 생명체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다. 그게 꼭 뱀 모양처럼 생겼더라. 형상화한 거고요. 그래서
뱀처럼 쭉 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거리항 기억을 할 수 있죠. 왜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길다. 뱀처럼 기니까 긴 거리. 한간에 떠도는 거리항. 그리고 요거는 뱀사.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오. 얘는 또 그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콱콱콱 찍어갖고 곡식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절구 이런 거를 한 건데 어쨌든 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절구공이 오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안일미 또는 양미 끝에 날려다가 다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안일미 양이 보고 있죠? 양미 안일미. 그 다음에 요거 원숭이 신 요것도 이게 번개 모양을 본뜬 거래요. 그래서 별신 번개 맞고 떨어지는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신. 그 다음에 술닭. 요거는 좋죠. 이렇게 술 있고 옆에 안주로 닭이 있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닭유, 술유. 그래서 술유를 콸콸 따르면 술주자가 됩니다. 술유, 술주. 자, 그 다음에 술해만 남았네요. 요거는 좀 무서워요. 얘가 이 창 모양을 본뜬 건데 이렇게 생긴 게 다 무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때려 부술 술인데 개술도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때려 부술 술 그리고 개술이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띠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개띠라고 해서 이렇게 때려 부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해입니다. 이게 돼지가 그러니까 보면 문자가 한자가요. 이렇게 세로로 된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는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세로로 그린 식으로 형상화된 게 꽤 있다. 그래서 돼지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물 여기 동물들 부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죠? 빨리빨리 할게요. 소우, 소의 얼굴을 본뜬 거고요. 그리고 소가 쭉 끌고 가야 되잖아요. 소는. 그래서 이끌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우, 이끌견이고요. 그리고 끌어서 억지로 맞춘다는 표현으로 견강부회라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 맞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뿔 모양을 형성한 거죠. 그리고 소뿔 그냥 풀어서 없애버린다. 야, 뿔 떼버려. 풀어버려. 풀해. 그래서 결자 해제하면 맺은 사람이 직접 풀어야 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라는 거죠. 풀갑, 풀해. 그리고 결자 해제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돼지 했죠? 돼지 이렇게 세로로 돼지 모양이고요. 돼지시. 그리고 요거는 호골호입니다. 호골호. 그러니까 돼지가 약간 부유한 좀 그런 어떤 상징성을 생각을 해보면 호골호로 연상하기가 쉽죠. 호골호, 영호골. 그 다음에 또 돼지야. 돼지 머리를 잡고 있는 요 손 모양을 본딴 거고요. 아주 부유하고 아주 좋은 거를 꽉 잡았다. 거기 위에 이렇게 양손으로 다 잡았네? 해성해. 그래서 우리 해성, 뿅 떨어지는 해성. 돼지머리 개, 해성해. 그 다음에 요거는 개 견자죠. 이게 아니 이건 클 대에다가 점 하나 찍은 건데 개견자 좋은 단어 같은데? 근데 사실 요게 이렇게 뭐 종이에다가 이렇게 분비물 같은 거를 형상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형상상이다. 라는 글자로도 된다. 그러니까 얘가 붓으로 있는 다른 글자예요. 요거랑. 그래서 어쨌든 뭐 상황 상태 같은 거를 표현하기도 한다. 개견, 형상상. 그리고 개견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말을 형상화했고요. 말은 살짝만 뭐가 지나가도 깜짝 놀라더라. 놀랄 경자입니다. 붓수로 있는 거죠. 대경실세.
뭐 이렇게 놀래? 대경실색. 그 다음에 이거 양 모양. 양 잘 그렸죠? 이렇게 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양이 떼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무리군. 와, 되게 기가 막히다. 무리군. 그래서 군계 일학하면 닭이 있는 것 중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이에요. 군계 일학. 그래서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세조. 얘도 새 모양이죠. 요게 이렇게 꼬리라고 기억을 하면 세조 연상이 됩니다. 새는 울죠? 울명. 새가 말한다. 그래서 울명. 그래서 고장난명 하면 외손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이 한쪽으로 손뼉을 치는 거는 소리가 어렵다, 명, 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명하면 서로 잘 마주쳐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거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새입니다. 얘는 또 반대로 보고 있어. 새추. 새추. 그리고 그러한 새는 잡기 어렵죠. 날아다니니까. 새가 있는 것은 어려워. 어려울 난이다. 진퇴양난. 야, 어디로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 진퇴양난. 새추, 어려울 난. 그 다음에 깃웁니다. 날개 모양이죠? 요거. 날개를 계속 열심히 날게끔 하는 거. 그러려면 익혀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깃우, 익힐습이고요. 하기시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거를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익혀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복습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이네. 큰일 났네요. 자, 요거는 안일비입니다. 안일비. 말 그대로 이것도 날개 모양을 한 거고요. 비일비재하다. 한 번도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도 않는다.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주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일비. 약간 그 새가 나오면 도망간다 뭐 이런 거에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자주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날비. 요것도 새가 날아가는 거를 형상화했다. 요거는 여조삭비라 그래서 새가 날갯짓을 자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조삭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쥐서. 이것도 쥐 모양을 벗단 거죠. 참, 근데 이런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 쥐꼬리라고 생각하면 좀 편한데, 어쨌든 수서양단이란 또 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쥐구멍에서 쥐가 이렇게 나와갖고 쥐가 나와서 이건 돼지네. 쥐가 이렇게 나와서요. 어디로 가지? 하고 고민한다 이 얘기예요. 망설이는 그런 것을 수서양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슴의 뿔, 이런 사슴 모양을 벗던 것이다. 사슴록이고요. 그리고 사슴은 굉장히 아름답죠. 뿔이 있어서. 그래서 고울여자. 얘가 부수가 달리면 고울여자가 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고구려. 그 다음 범문체호. 호랑이를 본뜬 모습이고요. 호랑이가 서서 어흥 하는 모습. 호랑이 굴이라고 그러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호랑이가 요 법문체호가 부수로 쓰이면 고처가 된다. 그 근처에 라고 할 때 근처에 호랑이 있어. 자, 66번. 요거는 용의 모습을 본딴 겁니다. 용 멋있죠? 잘 그렸죠? 활용정점이다. 진짜 잘 그렸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발자국 모양을 본뜬 거예요. 짐승 발자국 유. 그 다음에 이제 분별할. 이렇게 발자국 모양처럼 이렇게 딱 분별을 한다. 그래서 풀어낸다. 이건 부수고 그걸로 만들어낸 글자. 풀석.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안 들고 계속 그러니까 푼다는 게 뭐 문제를 푼다 이게 아니라 풀어낸다. 내 손에서 풀어서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수불석권 하면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우리 항상 놓고 있죠. 그 다음에 69번. 요거는 이제 벌레 모양. 벌레 모양을 본뜬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양이 있다. 벌레가 좀 징그럽게 생겨서 이게 모양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양 못자. 외모. 우리 외모와 벌레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벌레 모양입니다. 벌레. 벌레인데 그 꿀벌, 애벌레 같은 거 떠올리시면 꿀밀자. 그래서 구밀복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벌레가 꼭 뭐 징그러운 것도 있는데 우리한테 유익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로는 꿀을 말하는데 속에는 칼이 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아주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물고기 종류죠. 여기는 풀 종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 위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물고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구하기 힘들다. 물고기도 구하기 힘드네, 양도 구하기 힘드네. 아주 곱다. 그래서 고울선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아름다운 조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여 고울선입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맹꽁이 맹꽁이 모양이죠? 맹꽁이. 그 다음 얘는 아우 복잡해. 거북이 등껍질에 새겨진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 거북귀. 그 다음에 얘는 좀 간단하네요. 조개 모양 한 거고요. 조개가 옛날에는 돈, 그런 화폐의 어떤 상징이었다. 그런 걸로 사용됐다. 그래서 귀할 귀다. 부귀영화. 와, 조개만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주식과 부동산을 해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왼손좌. 왼손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 손으로 딱 잡고 진치고 있다. 주둔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왼손은 거들 뿐이다. 그리고 이제 풀초. 풀 모양을 같이 형성한 겁니다. 풀이 자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창, 방패 이런 거, 활 이런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창 모양이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창 모양 이렇게 두 개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다 정복했다, 이루었다. 이룰 성자. 그래서 창과 이룰 성. 그래서 스스로 일어났다. 자수성가. 그 다음은 이렇게 방패 모양이에요. 방패 간자고요. 그리고 방패는 평평하잖아요. 점 하나 찍어서 평평할 평. 그 다음은 얘도 창 모양입니다. 이렇게 흩날리는 헝겊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게 연상이 잘 됩니다. 창 모양. 그래서 우리 모순된다라고 하면 창과 방패다. 그래서 모순된다라고 표현하죠. 창모.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글자죠. 칼도, 칼 모양. 그리고 칼을 8개로 나눌 거야. 나눌 뿐. 8개로 칼로 쪼갤 거야. 나눌 뿐. 안분 지족하면 내 분수에 맞게 만족할 거야. 나한테 분배된 만큼 만족할 거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도끼근자. 도끼근은 도끼, 천근 만근 어깨가 무겁다라는 표현하죠. 그리고 그 매운 거를 도끼로 꽉 잘랐다. 그만큼 아주 새롭고 따끔거린다. 새 신이에요. 그래서 혁신 이렇게 됩니다. 도끼근 새신.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지피지기. 요거는 이제 화살 시자예요. 화살 모양. 화살을 이렇게 본뜬 것이고요. 화살이 날아가는 만큼 말할 수 있다. 매우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화살이 날아가는 것만큼 아주 말로 착착착착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알고 있다. 그래서 지피지기. 너를 알고 나를 안다. 그 다음에 주살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옛날에는 이거 말뚝 같은 거 딱 박아놓고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인들이 야, 요 말뚝으로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 그래서 법식, 주사릭 법식입니다.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이를치, 땅에 화살이 이르렀다. 거의 다 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를치의 부수가 되고요. 우리 견문일치라고 하죠. 보고 들은 게 똑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활궁자입니다. 이게 활 모양이고요. 이렇게 활로 멀리서 쏘니까 못 이길 것 같은데 엄청 강하다. 강할 강. 그래서 활궁, 강할 강입니다. 자승자강. 그것도 아주 멋있는 말이죠. 나를 이기는 게 정말로 강한 사람이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내가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은 요거 싸울 투입니다. 이렇게 사람 둘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부수랑 의미가 같습니다. 고군분투한다. 열심히 외롭게 싸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레거예요. 수레거. 이렇게 수레 모양을 본뜬 거고요.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수레 요거 실이에요. 실. 여기 보면 실. 그래서 수레 실시로 엄청 가볍네.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쉽게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배주자. 배 모양을 본뜬 거죠. 배 모양을 본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주구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 위치를 여기 배에 떠 있는데 칼 떨어뜨려서 여기다가 배 위치 표시한다. 뭐하냐, 바보냐? 배 움직이면 끝인데. 그래서 각주구검. 배주. 유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고. 푹 치는 거예요. 푹 치기. 그래서 요 북하고 이거 치는 거를 형상화한 거다. 우리 신문고라 그러죠. 신문고. 조선시대부터 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왕한테 이렇게 상소문 올리는 거. 그런 거를 신문고라고 한다. 그 다음은 여기 뭐 장인과 선비 이렇게 신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장인 공자죠. 장인이 만드는 것을 형상화한 거고요. 이렇게 맷돌처럼 생긴 거. 그래서 공교할 교. 아주 정교하다. 기교. 장인공, 공교할 교. 그 다음에 이거 선비사자 이거 유명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도끼 모양이 선비사자다. 그래서 사람이 있다. 사람을 섬긴다. 선비사. 봉사한다. 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뭐 선비들은 그 무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싸움도 잘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하신. 요게 눈을 의미하는 거래요. 눈. 사람의 눈. 그 눈 이렇게. 근데 보면 슬프게 울고 있어요. 신하가. 왕이 하도 일을 많이 시켜갖고. 그래서 이게 임할 임인데 이거 말도 많이, 이게 사람이 말 많이 하면서 임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 임한다라는 거예요. 대응한다.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왕이 시키면 임기응변으로 그냥 신하신 임하림. 그 다음에 구슬옥자. 이렇게 줄 새끼줄에다가 구슬 껴놓은 거 형상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슬벽. 그러니까 완전한 동그란 구슬 같은 거를 의미한다. 요거는 완벽이다. 그래서 구슬옥, 구슬벽. 그 다음에 이거 병부절. 그 중국 영화 보면 딱 앉아갖고 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본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할위. 지금 천만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위태할위. 그래서 누란지위. 이게 란이 이게 그러니까 누적해서 알을 쌓아놨다. 그만큼 위태롭다 이런 거거든요.
알 쌓아놓은 것처럼 엄청 위태롭다. 누란지위. 야, 위태로워. 야, 천만 대고 와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병부절, 위태할 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을, 고을, 이런 거 나라. 그래서 볼게요. 그 마을 리자고요. 보면 밭이 있고 땅이 있죠. 마을 리자. 그리고 거기에 여기 돌아다니는 들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마을리고, 요거 이제 들야. 왜 초야라 그러잖아요. 풀이 있는 들. 엄청 시골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초야에 숨겨진 인재.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고으릅. 그러니까 얘가 무슨 성 같은 거 말하는 거고, 그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왜 도읍이라고 하죠. 도읍. 그 고을. 수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멀경. 아주 멀리서 가는 그 문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잘 그렸으니까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본다. 두 번째. 뭐 우리 재탕한다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다시 봐야 돼. 두재. 비일비재하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도 아니다. 엄청 많다. 그래서 멀경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에워싸는 거죠. 나라국 애울비. 성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나라국. 경국지색. 아주 절세 미인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쓰러뜨릴 만큼의 미인. 누가 있을까요? 얘는 솥정. 요 모양, 솥 모양을 본뜬 거고요. 그리고 요거 이런 구정이라고 있어요. 한 번 말하는 게 9개의 그 정. 솥과 같다. 매우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정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한문을 마스터할 수 있다. 이런 구정.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제사랑 비슷한 거, 뭐 점괘, 피, 그 다음에 쓰고, 뭐 보인다 이런 거 볼게요. 관련된 표현들인데 이제 얘는 이제 보일시라 그래서 그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이렇게 향 피워놓은 거를 형상화한 거고, 이거 왜 보일시가 됐냐면 신에게 보여드린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어요. 봐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 좀 주세요. 신령님 복 좀 주세요. 복이에요. 보일시, 복복. 그 다음에 여기 쓸용. 요게 나무 판자로 만든 그 통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담아서 뭐 쓸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승용차. 우리가 타서 쓸 수 있는 차. 승용차죠. 요거는 이제 쓸용이다. 그 다음에 그 등껍질에 있는 점 말하는 거예요. 점. 점괘를 옛날에는 그 등껍질에다 이렇게 했나봐요. 점복. 그리고 점령한다. 점 봐서 예측해서 점령할 거야. 매점매석. 다 사놓는다. 아주 그냥 싹쓸이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점괘, 효 또는 사길효죠. 그 나무 막대 이렇게 우리 그 점 볼 때 나무 막대기 막 던지잖아. 윷놀이 하듯이. 뭐 그런 거를 형상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피혈자입니다. 얘가 그릇이에요. 그릇에다가 피 한 방울 똑 담았다. 그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뭐였어? 무리중. 중구난방. 아주 무리해서 방향을 잡기가 힘드네. 정신없어. 중구난방. 그래서 피혈 얘는 무리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왔죠? 그릇명. 그릇을 벗던 것이고요. 그릇에다가 넘치게 담았다. 그만 좀 담아. 더할 익자입니다. 왜 많으면 좋지? 다다익선이죠. 그래서 그릇명 더할 익.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글과 관련된 것들. 글. 옛날에는 이게 붓이나 뭐 대나무 같은 데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월분. 요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탁 서 있고 이 서 있는 모습을 본떴다라고 하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서 엑스맨처럼 이 가운데 X 문신을 새겼다. 그래서 그럴 문이다 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문무백관. 야, 문관, 무관 다 모여. 문무백관 다 모여. 신하들 다 모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붓율. 이거는 붓 모양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붓 쓰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이거 다 쓴 건데 이거 제가 쓴 건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익혀야 한다. 익히리. 그 다음에 대나무 2개를 형상화한 것이죠. 중마거우. 뭐 대나무 숲 사이, 그러니까 대나무 같은 거 갖고 막 우리 같이 어렸을 때 노는 그런 친구, 뭐 그런 걸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 대나무로 뭐 어떻게 논다는 거야? 근데 우리 빗자루처럼 뭐 대나무 말 이렇게 그 해리포터 이렇게 타고 놀듯이 막 이렇게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여튼 대죽, 대나무다. 그 다음에 수건건, 수건 걸어놓은 모양이죠. 집 안에서는 항상 수건이지만 그냥 옷으로 생각하면 집 안에서는 항상 옷을 입고 있는다 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다. 비상구.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감시망. 그물로 쳐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물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무 조각. 이렇게 나무 조각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 나무 조각을 뭘로 만들었어? 당연히 나무로 만들었지. 그래서 평상상입니다. 같은 평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동상이몽이죠. 나무 조각 장이고요. 평상상이다. 그 다음에 나무에 이렇게 삐져 나와 있는데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편이다. 그 조각들 모으면 판목이죠. 판목판. 그래서 야 우리 다 모아서 팔자. 출판. 옛날에는 다 나무로 했잖아요. 그쪽이 나무로 인쇄를 했으니까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자방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자 모양이고요. 상자 안에 갑이 있네. 갑.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담는다라는 거예요. 장갑, 지갑 이렇게. 그래서 상자방 갑이다. 그 다음에 이건 안석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게 등받이 같은 거에 사람이 기대고 있죠. 안석괴.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개선할 개. 그렇게 만들어준 장군님 만세. 개선 장군이죠. 안석괴 그리고 개선할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입으로 피리 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 너무 되게 원초적이죠? 바로 보이죠? 피리 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반 왔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한일,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고물의 정. 목불식정, 유명하죠? 야, 고물의 정도 몰라? 보고도? 이렇게 무식해? 뭐 이런 겁니다. 한일. 그 다음에 손가락 2개, 두이. 그래서 연결되면 서로 호, 둘이 잘 서로 상호작용하네. 두이, 서로 호. 그 다음에 이렇게 피자 조각 8개로 쪼개는 거 생각하면 요게 8, 8이라는 거 이해가 되죠. 공평하게 우리 피자 먹자. 공평할 공. 그래? 교육도 그렇게 하자. 공교육. 그래서 8, 8 공평할 공입니다. 그 다음에 손 양쪽으로 이렇게 크로스하는 모습이죠. 10시. 그래서 아주 힘을 합쳐서 10명이서 화합하자. 화합할 협. 그래서 여기는 10십. 그리고 화합할 협입니다. 협력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업술부 있잖아요. 그거의 옛 글자예요. 그런데 이제 붓으로도 사용이 되었다. 이제 붓으로 분류하는 체계가 2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214자 외에 이제 다른 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점주.
점 하나 찍은 거죠. 이렇게 별 모양의 점. 그래서 임금주, 군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삐칠 별. 여기서 물이 줄줄줄줄 새고 있다. 삐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갈지. 우리 격세지감이라고 하는데 뭐 간다는 거예요. 간다. 야, 참 이게 참 세대를 넘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바뀌었냐?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뚫은 모습이죠. 뚫을 권이고요. 가운데를 뚫었네? 가운데 중. 너무 쉽죠? 가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중 화장실. 그 다음에 이 끝에 이렇게 갈고리가 있죠. 갈고리 걸재고요. 갈고리에 걸어서 여기다가 할 일 우리 써놓는 거잖아요. 일사자입니다. 일일이 할 일을 써놓는다, 갈고리에다가. 그 다음에 사필귀정. 이것도 유명한 거죠. 반드시 바른 일로 돌아간다.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필귀정, 정의는 승리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옷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얘는 옷 모양을 본뜬 것이고, 금의 환영이라고 하죠. 금옷 입고 돌아왔다. 그리고 옷은 우리가 지어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을 제, 제조업, 옷 의자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을 제입니다. 그 다음에 실 모양이죠. 실사자. 실로 맺어져 있다. 촘촘하게 맺어져 있다. 그래서 맺을 결자가 되고요. 결초보은이라고 유명하죠. 그 보은을 하기 위해서 풀을 묶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 그 고사에서 나온 거죠. 고사성어에서. 그래서 요건 실사. 그리고 맺을 결이다. 그 다음에 삼마입니다. 마. 그 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걸어놓은 거. 그래서 쾌도 남마라 그래요. 이렇게 걸어놓은 여기 삼들을 쫙 한 방에 명쾌하게 끊어버린다. 쾌도 남마. 명쾌한 일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할 치. 이렇게 천에다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피. 이건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손으로 벗기는 모습을, 이렇게 손으로 벗기는 모습을 형상한 거다. 그래서 가죽피라고 합니다. 야, 너는 무슨, 야, 너 철면피야. 안 부끄러워?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가죽협.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를 말하는 거고요. 아주 그냥 가죽 자체를 다 바꿔버린다. 혁명.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가죽 위자입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데, 요거 성 주변에 이제 발자국 모양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 그 주변을 감싸는 어떤 전체, 흔적,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면 일찍 풀이 있고 생명이 있는 여기 해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주변들, 흔적들, 거기 전체를 감싸는 뭐 이런 뉘앙스로 해서 한국한이 됩니다. 특이하죠? 어쨌든 가죽 위, 그리고 한국한. 그 다음은 요건 고기 모양이에요. 고기. 고기에 보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네?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기가. 그래서 고기 육이고요. 고기는 썩죠. 가만두면 썩을 부. 그래서 절치부심. 아주 마음까지 썩고 이를 갈았다. 내가 절치부심해서 나는 1등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고육지책. 이거는 이제 이게 육신을 내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하는 어떤 책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나오는 건데 내 몸을 상하게 해서 짠 계획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는 다 드디어 저희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뭐 먹는 거,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는 거죠. 뭐 쌀 이런 거, 보리 이런 거, 쌀보리, 소금 이런 거, 오이 쭉쭉 볼게요. 밥 뚜껑이에요. 이게 밥 뚜껑에다가 밥. 그래서
먹을 거야, 먹을 식. 그리고 양, 밥으로 기를 거야, 기를 양이죠. 그리고 그래서 기른다, 복양한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밭 모양이죠. 상전벽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전벽해.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됐다, 엄청나게 변했다 라는 표현이고, 밭에서 남자들이 힘쓴다, 사내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쟁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쟁기례라고 하고요. 그 밭을 쟁기로 갈 거야, 밭갈경입니다. 그래서 낮에 밭 갈고 밤에 공부한다, 주경야독이라고 하죠. 쟁기례. 그 다음엔 가지런할 재입니다. 요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요 벼 또는 뭐 새끼줄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본땄다라고 하고요. 그 우리 수신제가라는 게 있어요. 내 몸을, 몸과 마음을 닦아서 제가 집안을 다스린다 라는 표현이죠. 수신제가 뭐 치국평천하 라고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좀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가지런할 제, 이게 어떻게 가지런하다는 거지? 근데 보면 얘랑 얘가 좀 대칭이잖아요. 가운데 있고 얘도 대칭. 이렇게 하면 좀 가지런할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건 벼화, 벼 모양이죠. 이렇게 벼를 도대체 몇 개를 옮겨야 되는 거니? 옮기리, 벼화 옮기리입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공이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산을 어떻게 옮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한자 하다 보면 만자 외울 수 있다. 그래서 우공이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향기 향자입니다. 요게 이제 요게 왜 입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입이고요. 그리고 벼가 많고 그걸 먹으니까 아우 행복해. 향기 향자. 옛날에 먹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지금처럼 뭐 위고비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향기향. 그 다음에 절구구입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이 손 모양을 버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 절구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능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절구처럼 막 이렇게 찌진 못하더라도 손으로도 이렇게 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구지교라는 거고 하는 거는 얘랑 얘처럼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쌀미.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구분하는, 좋은 쌀, 나쁜 쌀, 뭐 이렇게 구분하는 뭐 그런 의미로 그림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쌀 어디 있어? 정할정. 그거 좀 정해줘. 정성 어린 우리 엄마 밥, 집밥, 쌀미, 정할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말두죠, 말두. 말이 뭐 그 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 액체 같은 거를 이렇게 부피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뭐 1리터 이런 것처럼 부피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헤아리는 게 헤아릴 요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두, 헤아릴 요자고요. 헤아리고 다스린다는 뜻이 뭐예요? 요리.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생소하죠? 요리, 헤아리고 다스린다. 요리도 쉽지 않아요. 요리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행복한 능력입니다. 갖고 있으면. 그 다음은 요거 이제 항아리 부, 항아리 모양을 본딴 것이고요. 그리고 항아리가 여기 손잡이 있잖아요. 그거 없어진 게 이거 이지러질 결이에요. 항아리 손잡이 없으면 난감하죠. 그래서 결석, 항아리 부, 그 다음에 이지러질 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 모양이고요. 솥역, 오지병격.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울창주, 술이에요, 술. 요게 이렇게 된 데다가 술 따라 놓은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붓으로 들어가면 답답할 울자가 됩니다. 우울한다. 우울할 때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는 운동을 하자.
어쨌든 술과 우울은 옛날부터 같이 가는 괴이긴 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비수비죠. 이 닌자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비수를 꽂고 있는 거야. 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거 사람이 이렇게 팔 이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를 형상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요게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죠. 그래서 숟가락 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변화되는 거. 비수가 딱 꽂히면 변화가 되잖아요. 될화, 변화. 그리고 뭐 십시일반 할 때 숟가락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10번 뜨면 한 그릇이 되는 거야. 십시일반.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견줄피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이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키도 비슷해. 이렇게 해서 서로 견주고 있다. 야, 비등비등한데? 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은 요건 이제 보리맥. 이것도 이렇게 보리 모양을 본뜬 것이고, 그래서 밀가루 면자에 사용이 된다. 냉면이죠, 냉면. 보리맥, 그리고 밀가루 면자. 자, 그 다음에 기장서입니다. 요거는 그저 곡물의 한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물의 벼. 그래서 기장서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콩이 담겨진 그릇 같은 걸 말한다. 그래서 풍년풍, 콩도 많고 양도 많고 풍년풍이다. 풍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이가 이렇게 매달린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오이과자, 종과득과라고 합니다. 오이를 심으면 당연히 오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과득과 하면 그냥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도 되고,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얻은 거야.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추구. 이렇게 부추가 자라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금로.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그 염전이라고 하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고요. 소금은 옛날에는 굉장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귀한 그 전쟁 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뺏어온다, 노획한다 그래요. 노획한다. 상대방이 물자를 뺏어오는 걸 노획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소금 염자. 그릇에 담았죠, 지금? 소금염. 염기성. 우리 산성, 염기성. 네, OH. 산성, H. 기억나죠? 자, 그 다음은 집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집. 기와, 집. 그 다음에 문, 이런 거.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요거는 이렇게 언덕 같은 데서 기슭을 말하는 거죠. 기슭. 집이 막 멀리 보이죠? 언덕 원자. 그래서 멀리서 바라본다. 원인. 기슭엄 그리고 언덕 원. 참 보면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참 떠오르는 게 많아요. 원인을 알려면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멀리서 보자. 그래서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구멍혈이죠. 이게 동굴 뜻하는 겁니다. 동굴의 그 구멍, 입구 같은 거죠. 구멍혈. 그래서 빌공, 안에가 비어있다. 구멍 안이 비어있네 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구멍혈이고 요거는 이제 빌공입니다. 그 다음에 집엄자죠. 집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이게 벽이 이렇게 있고요. 3차원으로 본 거예요. 끝에 이렇게 집이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집엄자를 붓으로 해서 넓을 광. 널리 알린다. 광고죠. 집엄 그리고 넓을 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집이죠. 이거는 천장 하나 얹는 모양이고 집엄자. 집에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죠. 그래서 편안할 안. 좌불안석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어. 너무 불안해. 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집호자.
이것도 문이에요, 문. 한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을 그린 거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어떠한 바, 뭐 그러한 것,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소망, 소원도 되고요. 장소, 주소, 이런 건 장소를 말하는 거죠. 또한 그러한 바는, 내가 원하는 바는 이렇게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집지개 호, 그리고 바소. 다음으로 뭐 유명한 글자죠. 문. 이거 문 모양이고요. 그리고 문 사이에 이렇게 하루 종일 우리 해 뜰 때 문 사이에 얘기하자. 사이간. 그 시간, 공간 이런 걸 의미합니다. 문, 그 다음에 사이 간자. 그 다음에 이제 돼지머리 두예요. 이게 왜 돼지머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돼지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쨌든 돼지해 또는 망할 망, 흥망성쇠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노플고, 집 위에 집 하나 더 있는 거죠. 집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노플고. 그래서 이렇게 기고만장해, 좀 겸손해, 기고만장하지 마 라는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기와, 이거 기와장이죠. 기와장 이렇게 2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 이렇게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뭐 안 가봤는데 기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는 거죠. 늙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요거는 이제 사람 인자, 사람의 모습을 본뜬 거고요.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을 본땄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이 둘이면 어질다. 그래서 사람인 요거는 어질인이죠. 그리고 살신성인, 내가 희생할 거야. 그 다음에 날 생자죠. 땅에서 이렇게 새싹이 난다. 그래서 날생, 생년월일, 너 언제 태어났니? 그리고 낳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나을산, 산부인과. 다음으로 참 요거는 그 몽둥이 들고 있는 걸 말하는 거래요. 이 글자가. 그래서 아비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약간 가부장 쪽이고 또 그 권력과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에서 이러한 그 형상을 땄지 않았나 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부전자전, 야 아빠 닮았네 이런 거고요. 폭력은 안 돼요, 여러분. 몽둥이를 어쨌든 형상을 한 거긴 한데 이것도 그냥 설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말무. 요거는 요것도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마한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어머니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유를 주지 않는다, 약간 하지 않는다, 말다 뭐 이런 뉘앙스의 그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씨. 요거는 이렇게 뿌리가 자라서 이렇게 뿌리의 그 모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 성씨가 어디야? 뿌리가 어디야? 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요거 아들자 했었죠, 이거. 아들자. 그래서 아들이 아주 효자네, 효자. 효도 효. 그리고 이거 반포 지효. 배우죠, 이거. 까마귀의 효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 녀자. 여자의 모습을 본딴 거고요. 남자와 여자 서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호의 호식.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늙을 노자.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을 뜻하는 거고요.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프죠, 아파. 그래서 같이 붓으로 쓰이면 전염병. 왜 우리 방역한다 그러죠?
코로나를 막자. 방역 활동. 그 다음에 요거는 주검시인데 이게 이렇게 앉아가고요. 왜 평가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검시. 아니, 평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검이 시체라는 거 아니에요? 싸늘한 주검이 되다. 죽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높은 사람인데 저놈을 매우 쳐서 죽이거라. 그래서 주검이 되었다. 그걸 본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또 살 거, 죽어. 사는 곳이라는 표현이죠. 가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기원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뼈골, 벌써 무시무시한 거 나왔죠. 지금 뼈 모양을 본뜬 겁니다. 그래서 뼈에 충분하면 몸체다. 일심동체. 마음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더 무시무시한 거 나왔죠. 지금 살 바른 뼈. 살을 발랐어요. 뼈만 남았다. 이렇게. 그래서 뼈를 본뜬 거고요. 그래서 나온 게 죽을 사자입니다. 구사일생. 겨우겨우 한 번 살았다. 그 다음에 계속 무서운 거 나오네. 귀신귀. 얘는 이제 귀신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귀신 모양을 한 거를 본땄다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신출귀몰하다 그러죠. 귀신이 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온다. 그리고 얘는 이제 넉혼자입니다. 넉혼. 혼비백산하여 흩어진다. 자, 이렇게 됐고요. 아까 뭐 되게 좋은 뭐 삶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귀신 얘기도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들 쭉쭉 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많은데 금방 봐요. 자, 먼저 마음 심자. 유명하죠. 이게 놀랍게도 심장을 본뜬 겁니다. 이심전심. 그리고 그 마음을 선비들이 갖고 있는 것, 뜻지자입니다. 초질일관, 처음에 마음을 잃지 말자. 그래서 마음심, 그리고 뜻지자. 이렇게도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설립자. 사람이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잘 딱 서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거, 글장. 글을 말하는 거예요, 글. 약법 3장이라고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나라를 딱 세운 고조가 약법 3장 딱 세 줄만 남기고 야 딴 거 다 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죠. 약법 3장 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절름발이왕. 이렇게 절름발이를 형상화한 것이고 그래서 더욱이라는 표현이 있다. 더욱 절름발이왕. 그 다음에 몸신.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이렇게 사람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고 이게 임신한 여성의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몸신. 살신 성인. 희생을 한다. 어머니들은 희생을 하죠. 어머니들의 그런 어떤 그런 정신에서 이렇게 뉘앙스로 한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연관지어서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업모. 털이죠, 털. 털을 형성한 것이고요. 구우일모라고 있습니다. 소가 9마리 있는데 거기서 털 하나. 아주 작은 일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털 모양. 털억삼. 털의 모양형. 얘들은 털억삼. 그리고 이제 모양형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길장이에요. 이 노인이 머리가 이렇게 흩날리는 거를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길다라는 뜻이죠. 불로장생. 잘 오래 죽지 않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아까도 길었는데 거기서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늘어질 표다. 그리고 그걸 부수로 해서 털억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위기일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털억 하나만큼 엄청 위험하다. 위기가 왔다. 라는 거예요. 늘어질 표, 그리고 털억발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을이죠.
이게 수염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돼요. 앞에서 했었죠. 학이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그래서 이어지는, 학, 시 이렇게 이어지는 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서 견디는 거예요. 견딜래. 인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을이 그리고 견딜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리 모양을 본뜬 거고요. 이거는 요즘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는 이게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의 형상 그런 거 제가 본뜬 거고, 요거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건 머리 숫자고, 우리 학수 고대한자고 하죠. 학의 머리처럼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머리혈 옆에 누워서 이렇게 핀 꽂고 있는 거. 그리고 물처럼 머리를 잘 조아린다. 순종한다. 순할 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순응한다 또는 머리혈 그리고 순할 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이렇게 눈동자를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롱초롱하게 낫면. 근데 나쁜 걸 가리키는 교사. 반면 교사 삼아서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빛색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즉 남녀가 같이 딱 붙어서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빛난다. 경국지색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저 귀 모양, 귀 있자고. 참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할 때 참 한문이 참 재밌다고 느껴요. 저는 귀로 듣고 이게 부수예요. 말하는 왕, 성인, 태평성대, 그죠?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듣고 말하는 왕, 성인이다. 태평성대하다. 그 다음은 요거 눈 목자입니다. 이렇게 눈을 못한 거고, 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쳐다보는 거, 서로 상자, 돕는다, 상부상조. 그 다음에 볼견자입니다. 요거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볼견자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생겨, 견물생심. 그래서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옆에 있으면 공부 잘 안 되죠? 핸드폰 있어도 공부 잘 안 되고 견물생심이에요. 그 다음에 법규. 그러니까 지아비들이 서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지켜야 한다. 규칙입니다. 볼견, 법규. 그 다음에 요거는 그칠간. 이게 신하가 이렇게 손 모으고 그치다 한 개라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점 하나 찍으면 어질량이 돼요. 어질량. 그래서 양심,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어떤 나의 그침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질다 라고 기억하면 편하겠죠. 그칠간 그리고 어질량. 그 다음에 요 입구, 입모양 형상화한 거고요. 문, 입으로 물어본다. 물을 문. 근데 딴소리 안 해? 동문서답이죠. 그 다음에 저 가로왈. 요걸 혀라고 기억하면 편하죠.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붓으로 적어 놓는다? 글서입니다. 근데 그걸 크게 적으면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가로왈. 그리고 글서. 다음은 쉽죠? 입 벌릴 감. 입에서 하나 딱 떼서 벌려놨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배고파. 흉할 흉. 흉년이에요. 그래서 입 벌릴 감, 흉할 흉. 자, 이제 진짜로 거의 다 왔죠. 자, 이거는 하품 함유입니다. 책 읽을 때 하품이 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품. 형상화한 거고요. 그리고 탄식할 탄. 여기가 하품흠이죠. 붓으로 해서 탄식할 탄이다. 만시지탄. 시기가 너무 늦었어. 너무 아까워.
만시지탄. 그래서 하품하지 말고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하품 흠자입니다. 탄식할 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입술 모양처럼 생겨서 할 때 그 형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그린 거고요. 소리 음자예요. 그리고 소리는 울리죠. 그래서 울릴 향입니다. 그 소리가 아주 멀리 퍼져나간다. 영향력. 그리고 불협화음. 서로 소리가 안 맞는다. 다음은 이제 말씀언입니다. 입. 그리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을 그냥 이렇게 적어 놓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말씀언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알자. 알식. 부수죠. 앞에서 했죠. 목불식정. 고물의 정도 몰라? 라는 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 아자입니다. 얘는 이제 동물의 요 치아를 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어금니아, 치아. 그 다음으로 혀설. 요거는 뱀의 혀 모양을 본땄습니다. 그래서 혀설. 구설수에 오른다라고 하죠. 구설수에 오른다. 그리고 요거 하나가 들어가면 요건 집사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혀랑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왜 기숙사라고 하잖아요. 여러 명이서 몰려 쓰는 집. 근데 얘도 그냥 구설수, 기숙사에서 모여 있으면 구설수가 된다. 그래서 혀설 이렇게 다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치, 이에요, 이 모양을 이렇게 본뜬 거죠. 이 모양. 이거 어떻게 삼각형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어쨌든 된 겁니다. 그래서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진감래. 아주 달콤한 혓바닥. 입안에 단계가 들어갔다. 달감. 그리고 너무 많으면 너무 달어. 심할심. 그래서 심지어라는 거예요. 사탕에다가 심지어 설탕까지 뿌려 먹어? 너무 달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비. 이게 코랑 요거 폐예요, 폐. 코랑 폐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목구비라고 하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아유, 잘생겼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 요것도 코 모양이에요. 이게 왜 코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콧구멍 2개라고 생각하면 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코가 이렇게 있고 얼굴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좀 그런가? 어쨌든 웃는 모습으로 할게요. 코 이렇게 중심이 되니까 스스로 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업자득 어쨌든 얼굴의 중심이라서 스스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코라는 의미가 있어서 얘를 같이 쓰면 냄새취가 됩니다. 냄새취. 우리 무색무취할 때 색도 없고 냄새도 안 난다. 그 다음에 요거 손 모양이죠. 손 숫자. 손으로 든다. 들거. 앞에서 했죠? 경거망동. 그 다음에 또 우자. 또 오른손을 형상한 거고요. 돌아온다. 돌아올 반. 적반하장이 따로 없네. 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손톱. 손 모양을 봤던 거고요. 이렇게도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마디촌이죠. 손에 이렇게 점 찍은 거를 형상화했다라고 하네요. 촌철살인. 참 그런 작은 마디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뭐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마디에 줄이 있는 거예요. 줄부.
준다라는 거죠. 당부한다. 계속 신진당부한다. 그 다음은 이게 444입니다. 지금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다 이런 거예요. 팔 모양이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맛있는 사과 나만 먹어야지. 444. 그리고 그런 게 많아지면 참여할 참이 된다. 참석. 그래서 얘도 사적으로 내가 참여할 생각이 있어.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단어입니다. 힘력자. 얘도 이 농기구 형상한 게 되게 많아요. 농기구를 형상한 것이고요. 거기에 힘을 가해준 거. 움직일 동. 경거망동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 지탱할 지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거를 형상화한 거고요. 의지. 그 다음에 이건 칠복. 요거는 따로 뭐 없어갖고 제가 이렇게 치는 거, 채찍으로 치는 거를 한번 형상화 해봤는데요. 가르칠 교죠. 그래서 얘가 부수가 되면 가르칠 교. 반면교사 앞에서 했었죠. 물론 체벌은 안 됩니다. 그냥 이러한 느낌만 기억을 하셔라. 그 다음에 체벌 안 된다 그러는데 몽둥이가 나오네. 몽둥이 수입니다. 몽둥이 수. 몽둥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죽일 살. 체벌도 안 되고 살인도 안 됩니다, 여러분. 촌철 살인. 한치 쇠붙이가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작은 어떤 말도 조심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받들공. 두 손으로 받들고 있는 형상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들고 이게 여기서 얘가 왕자이긴 한데 이게 구슬을 받들고 막 놀고 있는 그거를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롱할 롱이에요. 왕이 아니라 구슬. 근데 이제 표현은 지금 왕으로 되어 있죠. 뭐 어쨌든 희롱할 롱이고 뭐 농담 조롱할 때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받들공이다. 그러니까 받든다는 게 손으로 구슬 갖고 논다 이렇게 받드는 공이다. 기억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미칠 이. 미친다는 거, 어떤 영향력이 미친다. 지금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이렇게 동물이 가고 있는데 얘 꼬리를 툭 잡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꽉 잡고 있다. 미친다. 영향력이 미친다. 그래서 종래. 노예죠, 노예. 그 다음에 이건 발족입니다. 성 앞에 있는 요 발 모양을 뜻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발도 되는데 만족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들어가 있다. 안분지족 앞에서 했죠. 만족할 줄 안다.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영향력이 미쳐서 닥친다. 뭔가가 닥쳐온다. 빈축을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찡그린 얼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닥쳐온다. 빈축을 산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발 모양이고요. 발소. 서로 어떤 왕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소통할 소. 상소문을 올린다. 그 다음에 등질 발입니다. 발이 서로 등져 있는 거를 형상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발. 그러니까 필이 뭐 펴진다, 뭐 이렇게 활을 쏜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쫙 뭔가 날아가는 거. 그래서 백발백중.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등진다라는 게 한쪽을 등지고 쫙 한쪽으로 간다. 약간 요런 뉘앙스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그러질 천. 발을 지금 어그러지게 걷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춤출 부자죠. 어그러질 천을 부수로 한 거, 춤출 부자. 그래서 무용. 그 다음에 어진 사람 인입니다. 어질게 앉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빛광에 사용이 됩니다. 전광석화처럼 빠르다. 어진 사람, 빛광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단일행이죠. 단일행. 단일행은 길을 형상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서 참 재주가 많아, 그 사람. 권모술수가 많아.
단일행 그리고 제주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저기 길게 걷는다. 그래서 길게 걸을 인이고요. 쭉 늘렸다. 늘릴 연. 연장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길게 걸을 인하고 얘를 부수로 썼으니까 이게 늘릴 연이다. 참 쉽죠? 기억하기. 그 다음에 조금 걸을 척. 발자국이 딱 이렇게 끊겨 있다. 좀만 걸었어. 그래서 지름길이야. 지름길 경입니다. 반경이라고 하죠. 반경. 원에서 가장 지름길처럼 빠른 곳. 조금 걸을 척, 그 다음에 지름길 경이에요. 그 다음에 쉬엄쉬엄 갈착. 쉬엄쉬엄 걷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달려간다. 쫙쫙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고, 그래서 일어날 기. 달릴 주고요. 그거를 부수로 해서 일어날 기. 이렇게 솟아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기승전결이라고 하죠. 시작해서 쫙 올라가고 전환이 되고 마침내 결론이 맺어진다. 기승전결.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드디어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자, 볼게요. 천천히 걸을 세고요. 발에 이렇게 살짝, 요 털은 제가 그냥 그렸어요, 억지로. 천천히 걷는다. 너무 덥거든. 그래서 여름 하자. 천천히 걸을 새가 붓으로 쓰여서 여름 하자입니다. 하절기라고 하죠. 여름방학, 아싸벼. 그 다음에 이제 뒤저울 취. 천천히 걸어서 뒤처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뒤처지면서 어떤 길을 본다. 길로. 도로죠. 그 다음에 그칠 집니다. 이것도 발가락에 있는 요 끝에 발가락 끝이 이렇게 긴 걸 형상화한 거라고 해요. 발이 아파서 그만 가야겠다. 그칠지. 그만 가자. 너무 힘들어. 돌아가자. 돌아갈 귀. 그래서 그칠지 그리고 돌아갈 귀입니다. 사필귀정. 유명한 말이죠. 반드시 정도로 돌아간다. 그것도 앞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쌀포. 쌀가마를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이에요.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함한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감출해요. 감출해. 금고 같은 데다가 감춰놓는다. 그래서 감춰놓은 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구.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덮을벽. 뚜껑 모양을 형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갓관. 관처럼 생겼죠. 그래서 약관. 덮을벽. 이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덮을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형성한 것이고요. 뚜껑을 딱 덮어놔서 요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덮어놓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붓으로 요긴할 요, 중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여러분께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부족한 게 많아서 어쨌든 이제 부수랑 관련해서 같은 이제 한자 그리고 어떻게 암기해야 될지를 쭉 살펴봤고요. 지금 이게 231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214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류된 것도 몇 개 추가가 됐고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이제 한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나씩 봤고요. 마지막으로 뭐 정리는 아니고 이 앞에서부터 천천히 어떤 걸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보면서 쭉 넘어갈게요. 이런 부조들을 했고요. 한 5초씩 멈춰 있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한자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나머지 또 사자성어나 또 여러 가지 그 급수, 한자 급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쭉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